A를 해보는 중에서 저도 인권 활동을 해봤지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어요. 바로 왜 북한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나요? 네. 그 북한 정권의 독재가 지금 거의 75년이 됐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쿠데타도 없다고 공개적으로는 돼 있어요, 강현 씨. 네. 그게 왜 그렇죠? 솔직히 북한도 쿠데타가 많았어요. 네. 쿠데타가 있었어요, 네, 북한에? 있었어. 네. 오.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공개 안 된 거는 북한 정권이 원론 통제를 엄청 심하게 했단 소리죠. 저도 뭐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이제 다른 그 댓글도 올리신 거 봤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TV나 보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 북한은. 진짜 한국처럼 막 오갑받고, 응? 자기네도 예전에 그 독재 시대 때 오갑받고 했으면 진짜 못 참고 뭐 시위도 하고, 뭐 폭동도 하고, 막 이렇게 뭐 구테타도 할 수 있다. 근데 왜 북한은 왜 못하느냐? 이게 너무나 속상하다. 북한 사람들은 바보냐?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거 보면서 아니면 그렇잖아요, 유미 씨. 북한 사람들이 과연 바보가 돼서 지금 대모를 못하고 쿠데타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북한 사람도 가장 고립돼 있잖아요, 북한 안에서. 그래서 저같이 뭐 빈민층은 솔직히 쿠데타란 말도 몰랐어요. 저는 막 학교에서 프랑스 혁명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이런 그 컨셉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럼 상류층인 평양 사람들, 강일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유학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과거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쿠데타를 아직까지. 저의 생각은 이렇거든요. 일단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솔직히 평양도 솔직히 많이 뒤떨어졌어요. 그렇지만 평양 외에 진짜 다른 지역은 그 북한 정부가 사람들이 그 지식 수준에 올라가게끔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왜 김씨 정권이 바보가 돼서 사람들을 지식 수준을 왜 개명을 안 시킬까요? 지식 수준에 올라가면 북한이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재들도 나오고 그러면 더 나라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데 김씨 일가들은 왜 그거 알면서도 왜 사람들을 더 피폐하고 못 살게 하고 의식 수준이 뒤떨어지게끔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독재로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 북한이 첫째로 쿠데타가 못 일어나고 데모가 폭동이 못 일어나는 이유를 한번 신뢰를 들어볼게요. 자, 신뢰를 들면 우리도 이제 뭐 영화랑 보면서 이제 뭐 책이랑 보면 이제 옛날 과거 이제 아무 나라나 다 이제 무슨 개혁이라든가 무슨 변화가 있으려면 다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폭동으로 해서 모든 사회 변화가 생겼고 모든 법이 또 새로 나오게 됐고 이게 말하자면 사회 시스템을 바꿔놨잖아요. 아무 나라나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렇지만 이제 그때 폭동에 이제 제일 선두 자리에는 인텔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렇죠. 보면 뭐 한국도 보면 옛날에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제 그 데모들 보면 다 대학생들이 제일 많잖아요. 맞아요. 대학생들이 왜 일반 선민들도 많은데 왜 학생들이 많이 프로스를 차지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젊었잖아요. 하다는 열구가 엄청 강한 게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걸 보고 못 참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는 배웠으니까 또 젊었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못 참고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폭동에 제일 앞장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선두자가 돼서 사람들한테 이제 해설도 하고 폭동에 이제 참가합시다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은 김씨 정부가 이거를 아니까 우정 교육을 안 시켜요. 지방에 솔직히 뭐 대학이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그쵸.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해산도 뭐 연민 씨가 해산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실례 들어서 연민 씨가 살던 해산시 외에도 대학이 별반 없어요. 그게 없죠. 뭐 농업대학, 의학대학, 경제대학 3개? 그리고 그 주변에 가면 이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돈 못 살고 학교를 하는 건 아예 없잖아요. 있다는 게 진짜 오막살이 같은 막 그런 학교에서 뭐 배워줘 얼마나 배워주겠어요. 비품도 없는 그런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같이 인재가 없어요. 배운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리더가 돼서 끌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양은 어때요? 뭐 김일성대도 있고 김책대학도 평양에는 명문대가 많은데. 그래서 평양에 수청이 많은 거죠. 응? 그래서 평양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솔직히 뉴스에서 보면 뭐 옛날에 고난의 행군 때만 진짜 북한이 그때는 뭐 평양뿐이 아니에요. 북한 전역이 다 아사로 죽었거든요. 굶어 죽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 와서는 북한이 뭐 굶어 죽었다는 소리보다 수청돼서 죽었다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잖아요. 죽였다. 응? 그러면 보면 다 평양이야 이게. 응?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왜 평양만을 이렇게 수청을 많이 하겠습니까? 여기는 솔직히 막 그 못 사는 지방처럼 막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그래도 수도잖아요. 그리고 또 김씨가들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네도 또 그 말하자면 그 자기네 부유 그 생활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만 있어 봐요. 부유 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못 누리잖아요. 즐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만들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엔 그래도 인재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자기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씨 정권은 나한테는 요 정도 인재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개발이 필요 없다. 개발돼봐야 이 다음에 이제 나를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씨 정권은 요 평양에 있는 요 인재들만 통제만 잘하자.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너무 많은 거 알았구나 배웠구나 하면 죽이는 거예요. 저도 죽이지 않았으면 안 왔죠. 그렇잖아요. 저도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면서 왜 탈북을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왜 밖에 나와서 힘들게 살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왜 탈북을 했겠습니까? 숙청에 항상 당연하죠. 또 많이 알수록 죽이니까. 저도 담보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내가 여기서 더 잘 나가 봐야 엠마다의 결과는 죽는 인생이다.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 서민층은 솔직히 굶어 죽을 걱정은 있어도 숙청당해줄 걱정은 없거든요. 그렇죠. 입만 잘 놀리면. 그렇죠. 그리고 유미 씨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돼서 죽을 거라고 꿈꾸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잘 되면 이제 내 앞길이 이제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북한의 엘리트들은 잘 되면 잘 될수록 겁을 먹어요. 내가 언젠가 이제 죽지 않겠니? 이런 생각에 살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면 인센티브가 더 강하잖아. 이런 엘리트가 자기 미래가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북한의 엘리트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시도가 많았다 그 소리죠. 그 엘리트 속에 그 엘리트가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니까. 북한이 이제 실패한 이유는 그래요. 이제 북한이 김씨일가들이 어쩌보면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3대 독재를 하겠죠. 머리가 나빠. 안 좋은데 머리는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독재하려는 머리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씨일가들이 이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제 옛날에 그 구테타로 무너진 나라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 사회주의 나라들 동맹들 보면 다 구테타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헝가리라던가 그때도 폭동을 해서 나라가 무너졌거든요. 공산주의 타도하자이고 그다음에 또 루마니아 사태. 그때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아예 총살당했잖아요. 체포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리비아 사태 수없이 많죠 그런 사람. 그다음 이라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씨일가들이 이런 걸 보면서 겁을 먹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신뢰를 들면 이제 루마니아 사태 때요. 루마니아 사태 때는 이제 김씨일가가 뭐를 알았냐면요. 옛날에는 뭐 북한이 허위국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김씨일가를 전문 별도로 허위하는 부대가 있잖아요. 그때는 허위국이 이렇게 인원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비도 이렇게 뭐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저 제한된 인원들만 해서 경호를 했었거든요 부대가. 그런데 루마니아 사태 때 그 루마니아 대통령을 허위했다는 허위대하고 군부하고 무력 충돌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당연히 허위국이 작으니까 군부한테 졌거든요. 김씨 정권이 이걸 아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허위 사령부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네. 김정일이 먼저.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도 이거 허위국을 강화해야 되겠다. 혹시 군부 애들이 딴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진압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신만의 부대. 네. 그러면은 그 허위 사령부는 진짜 대우도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공급도 더 적고. 다 그렇죠. 네. 그거를 그때 로마니아 사건을 보고 이제 김정일이 허위 사령부에 더 이제 지원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력이 20만에서 30만으로 20만, 30만까지 늘어나요. 20만, 30만은 벌써 한 개 군단, 뭐 두 개 군단, 세 개 군단이거든요. 지방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군대는 북한의 여는 군대보다도 장비가 더 좋아요. 북한에서 이제 군수공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시제품들은 다 여기로부터 먼저 공급하거든요. 잘 먹었던 네. 애들은. 머실에서 일반 군부대 같은 건 몇 년씩 그 AK-47 보총을 배웠을 때 이 안에는 금방 나온 현대식 보총 그런 서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도 엄청 좋고 그리고 그 제가 이제 뭐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평양시 그 주변에요 땅굴이 많아요. 그 갱도가 네, 주변에 산들에 갱도가 많거든요. 그 안에 있잖아요. 그 허위 사령부 허위국 애들 방사포하고 탱크하고요. 김정일 지킨다고. 예. 그리고 비행기가 얼마나 경납고에 많은 줄 알아요? 그거 아직 포장도 안 뜯은 그 지프차 그 군용 군수 트럭 있잖아요. 포장도 안 뜯었어요. 일체. 옛날 그 소련 때 구소련 때 얼마나 수입을 많이 해왔는지 옛날에 그때부터 그 쌓아둔 무기가 엄청 많아요 아직도. 다 그러니까 거기 있어서 되기나 하겠어요 지금? 그래도 뭐 그것도 관련 부대가 또 따로 다 있죠. 있는 거보단 낫지. 네. 저도 그때 그 갱도에서 한번 그 야네가 이제 그 갱도에라는 게 숫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꼭 무조건 몇 달에 한 번은 꼭 나와야 돼요. 대청소. 네, 습기가 있으니까 이제 무기들 이제 건조도 좀 시켜야 되고 청소도 한번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기란 것도 이제 아까 유미 씨가 얘기했잖아. 계속 놔두면 녹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돼요. 와, 갱도에서 한번 그 방사포가 쓸어 나오는데 탱크하고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평양 주위에요. 네, 그 제가 하나 대둔한 배감이라는 데가 있어요. 배감. 배감 알아요? 그 양양도 가기 전에. 아니 그 배감이 아니고 다른 평양시 쪽에 배감이라는 그 자그마한 그 농촌이 하나 있어요. 배감이. 그래요? 네, 네. 근데 그쪽에 이제 그 산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제가 그 학생 때 그 졸업반 때 그게 농촌동호를 나갔었거든요. 아니 근데 갱도에서 탱크 갑자기 그 진짜 그냥 일반 야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문이 열리면서 탱크하고 방사포가 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야산에서. 네? 그 행리에 끝이 안 보여. 근데 애들 군복이 이상한 거야. 몽땅 그 헐국 애들은 그 뭐 탱크 바지라고 해가지고 좀 바지 폭이 좀 넓은 그런 바지를 멋있어요. 입고 네, 예. 그리고 군모도 일반 그 병사들도 장교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헐국 애들. 그런 애들이 다 쓸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거 허위국이라는 거 알았죠.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외고대학 애들이 알아요. 농촌동원 나왔다. 그러니까 야 얘들아 담배 좀 피자 막 이렇게 골치거든요. 군대 애들이. 그래서 담배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담배도 제가 보냈었죠. 근데 그때 저희가 뭐 호기심 나서 물어봤어요. 이거 좀 타봐도 되냐고. 그러니까 담배 바꿔서 타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무성불패가 있어. 네. 그래서 이거 무슨 이렇게 구란에 이렇게 많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전부 이것만 이 땅굴에서만 이 갱도에서만 정말. 이때서부터 이제 제대될 때까지 이거 여기만 지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평양시 이제 유사시 때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제 반군을 제압하려고 이제 다 대기하고 있는 부대들이에요. 비밀 부대들이죠. 예. 와, 그게 허위국의 그러면 이제 이런 부대들이 쿠데타가 일어나면 바로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쿠데타도 하려면 모든 게 반란이라면 그래요. 시간이 문제거든요. 시간이 길면 쿠데타는 실패한 작전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뒤집어 엎어야 쿠데타가 성공하고 자리를 잡죠. 시간만 줘봐요. 그럼 그 족들도 뭐 죽겠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싸우려고 방어진을 치겠는데. 그러니까 쿠데타는 시간이 좌우지하거든요. 그런데 이 헐국이 이렇게 무력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군부가 그 치려면 시간이 엄청 필요하겠죠. 그럼 얘네는 또 그 시간을 벌잖아요. 그럼 또 이제 중공군이 뒤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유지하는 시간에 중공군이 뒤에서 이제 치겠죠. 그럼 앞뒤로 공격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게 다 풀린다 이 실타래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김실가들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며칠만 버티자는 구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3일만 버틴다 했나?
아니 그거는 뭐 3일 만에 끝내자는 전쟁이지만 야네도 이제 뭐 며칠만 내 생각에는 아마 북한이 저 정도 허위국 세력이면 못해도 7일 내지 일주일 내지 요로는 버텨요. 군부가 일어난다고 해도 네, 군부가 다 일어난다고 해도 일주일 내지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그런 애들이 장비도 있고 식량이 엄청 비축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수송하려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럼 만약에 허위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허위사령부에서 이제 쿠데타를 시작하면? 그런 가능성도 이제 높지만은 이제 허위국도 솔직히 보이지 않는 수총이 많아요. 허위국 강부들도 많이 수총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 허위국도 보면 대체로 5년 내지 10년, 그러니까 5년 안에 이렇게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특징이 군부 애들은 한 자리에 계속 안 놔둬요. 딴마음을 풀까봐. 그러고또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오래 일하면 이제 그 분야에 정통할 거 아니에요. 아, 어떤 분야, 무기가 있고, 어떤 애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통치 체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 체계를 알만할 때 또 버지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문제가 군부 같은 거는 이제 같은 감시 체계가 뭐 같잖아요. 주민도 그렇고 군부. 군부는 이제 북한이라는 게 군단장이 허수아비예요. 솔직히 하면.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한반도가 전쟁이 터지면 오히려 쿠데타가 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반도가 이제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해서 이제 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전쟁이 터지는 게 오히려 북한한테 쿠데타를 줄 수 있는 조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북한 반군들한테 전쟁이 그 쿠데타를 도와주는 말하자면 좋은 기회가 된다 그거죠. 네. 그건 그렇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한반도에는. 그러나 나는 뭐 저도 바라진 않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혹시라도 전쟁이 터지면 뭐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죽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운이 좋아가지고 전쟁이 터지면 거꾸로 북한이 2, 3일 안에 끝난다 그거예요. 제 그거는. 왜냐면 이제 같은 뭐 요미시도 얘기했잖아.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군부도 같아요. 내가 이제 군단장이에요. 불만을 품었어요. 김실가한테. 그러나 나는 지금 현재 아무리 군단장이라고 해도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왜냐면 군단장이 얼마나 큰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허수아비일까요? 군단장 외 정치부장 또 뭐 보위부장에서 이 세 사람이 감시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 권력을 나눠줬군요. 예. 근데 제가 신뢰들어서 북한은 이제 일반 병사들 보면요. 군사훈련 하기 전까지는 실탄을 못 차고 있어요. 일반 병사들도. 보초병도 다 공탄이에요. 응? 실탄 차고 있는 부대가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북한이 이 테러 위험에 엄청 민감하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총 한 자루 하나만 없어도 그 부대에 완전 쑥대밭이 돼요. 그 간부들 다 죽어야 돼요. 한핀 못 찾으면. 네, 완전 뭐 잠을 안 재웁니다. 그거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 못 찾으면 그 용감된 그 장교들은 다 죽어야 돼요. 처벌받던가. 예. 그런데 이제 이 세 명이 이제 감시해야 되는데, 자, 내가 이제 군단장이야. 부대를 뭐 몇 명을 이제 어디로 이동시키겠다. 뭐 군사훈련 나가겠다. 탄약을 주겠다. 식량을 주겠다. 저 외 정치부장, 보위부장, 나머지 두 사람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응? 그래야만 부대를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걸 전략 물자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지시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해봐. 야네가 또 우선에다 보고하겠죠? 이 사람이 부대를 움직인다. 이렇게 지시가 하라고 한다. 꼭대기에서 우리 그런 지시 전부 없다. 체포해라. 저 새끼는 반란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심는 거예요. 응? 만약에 이때까지 왜 탈북자 이렇게 단체들이 정보 유입도 많이 하고 많은 걸 했잖아요. 밀수도 하고. 네. 무기를 만약에 밀수를 해서 네. 권총 같은 거를 해서 네. 그 막 유용한 그런 막 악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 정권에. 그런 사람 순정하는 그런 일이 없었죠. 이때까지.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면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뭐 무기 유입하기가 우선 힘들죠. 이게 한반도 지형이 문제인데요. 문제는 오토바이도 유입하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국이나 러시아 자체도 이게 다 말하자면 무기를 엄청 통제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쪽에서 좀 반입하기 힘들고, 솔직히 되려면 북한 내부에서 총을 구입을 해야죠. 뭐 무기고를 털든 뭘 했어야 되는데, 아까 같이 얘기했지만 북한은 이제 같이 한 알에 탄피만 없어도 막 이렇게 복닥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실례 들면 그 70년 초반인가? 60년 말에서 70년 그 김창봉 부대라고 있었어요. 예,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자료들 보면 워낙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그때 그 김창봉 부대 안하게 그 김창봉이가 국방장관을 했어요. 그때 당시. 예. 그래서 총참모장을 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보다는 조금 한 자리 낮은 단계에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진압이 당했는데 김창봉이 밑에 검은 잠바 부대라는 게 있었어요. 예, 검은 시꺼먼 잠바를 입고 다닌다 해서 걔네 보고 검은 잠바 부대라고 했거든요. 걔네가 끝까지 투항을 안 해서요. 한 달 동안 그 마을을 포사격했어요. 걔네가 있는 그 마을을 한 달 동안 포사격했거든요. 아예 날려버렸어요. 날려서. 우리 주민들은 문제야.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면 어차피 걔네도 이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건 나도 좋지 않다. 소문이 퍼지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조금 사는 세력들은요 다 이제같이 저게 외진 완전 그런 교화소나 뭐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군부는 자간 그렇게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제 군부 같은 것도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감시가 철저하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제 전쟁이 터져봐요. 전쟁이 터지면 작전 통수권이라는 걸 가져요. 모든 군단장들이. 지금은 김정은이가 통수권을 가졌지만 김정은이가 생각해보세요. 밤잠도 안 자고 모든 한 개 부대를 지도해서 다 따지면서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유사시다 하면 이제 시시각각 막 정세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통수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군단장이다. 작전 통수권을 가졌어. 그럼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무기도 주고 부대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나 신고할 수 있는 세력부터 우선 죽여버리고 쿠데타 일으킬 수 있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나같이 마음 먹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미국하고 손을 잡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무전기가 다 있을 거 아니야 부대마다. 그러면 뭐 다 연락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우린 안 싸우겠다 길 열어주겠으니까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가 길 안내하겠다 부대가 앞장서서. 그렇게 이제 그런 위인도 나올지도 몰라요. 나중에 한번 여기 이걸 좀 더 얘기해봐야 되겠다. 전쟁이 이제 어떻게 어떤 전쟁이 한국이나 북한에 유익할지를 북한 주민에게 유익할지를 그러면 진짜 이렇게 막 세부화해서 군부에게랑 허위국이랑 서로를 경쟁하게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정말 세분화가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 한 사람도 막 그걸 잡고 쿠데타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쟁이 북한을 더 빨리 무너뜨릴 수 있는 쿠데타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 거주는 사람들이 다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오히려 전쟁을 하겠다면서 왜 미국은 전혀 안 하냐 이렇게 불만을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차라리 때려라 우리를 때리면 이게 더 조롱의 기회다. 저도 많이 기회서 차라리 전쟁이라도 일어나지. 북한에서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전쟁하면 사람들이 난리는데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전쟁만 나면 우리가 다 들고 일어나겠다 이거죠. 정마당만 나가면 이 소리죠. 네, 그렇죠. 이러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니? 그렇죠. 전쟁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북한 주민이 바라는 게 이거. 전쟁 언제 일어나? 우리도 여기서 평양에서 때 엘리트들이 길댔어요. 반감을 푼 사람들이. 야 미국이 불만 지펴달라. 그러면 내부에서 우리가 협동 잡고서 우리가 안에서 또 불을 지르겠다. 아니 그러면 미국이 그냥 불 지르는 거 기대하지 말고 혼자서 불을 지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고 체계가 너무 세가지고요. 그게 싫은 거죠. 저도 뭐 신고 체계에서 이렇게 신분을 노출 안 됐다면 저도 뭐 탈북을 안 했었겠죠. 계속 그 내부에서 싸우는 일을 했죠. 저도 뭐 그런 신고 체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죽으니까 저도 탈북을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거기 남을 끝까지 싸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군부 쪽이고, 저 이제 민간 쪽으로 이제 보면 민간도 같아요. 신고체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북한은. 친구도 진짜 북한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자기 둥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믿지 말라 이거예요. 가족끼리도 신고한 사례도 있어요, 세상에. 자기 가족이 자기 옛날에만 친구들을 뭐 초상화에 그림만 뭐 낙서만 해도 낙서했다고 막 자기 식구를 꽂아주려도 자기 남편 뭐 부부지간에도 막 자기 뭐 와이프 고소하고 자기 남편 고소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세뇌시키는 거죠, 이렇게 신고체계. 그리고 이제 같이 제일
특히 사회 쪽은 제일 문제가 인지가 없어요. 배운 사람이 있어야 이게 알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이제 실례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요새 삐라도 많이 가고 대북 정보도 유입을 많이 해요. 저는 솔직히 지방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게 평양을 기본 위주로 많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평양 사람들 그거 보면 바로 알아요.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이게 김씨가들이 이렇게 썩었구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패했구나. 이렇게 많이 갖다나 불만 있는데 이런 자료까지 보니까 얼마나 불만 있겠어. 그러나 지방에는 인지가 많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뭐니? 무슨 뜻이니? 이게 먹는 거니? 바르는 거니?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연미 씨가 이제 좋은 뭐 외제차를 끌고 가도 명품 입고 한번 가보세요. 몰라 이게 뭐 외제차니? 뭐 어느 나라 거니? 지금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비유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정보를 유입을 지방 쪽에 해도 그쪽엔 전기도 없어요. 아니 정보를 유입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뭐 트럭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배고픈 사람이 언제 그걸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정보들은 이제같이 배가 부른 부유 세력들이 보는 거예요. 왜냐 밥 먹고 할 일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한국 영화 새로 나왔네 이렇게 하지. 아 지방 저 시골이나 농촌 같아서는 밥도 먹기 힘든데 내가 지금 가족들 배고파 죽는데 언제 앉아서 그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 본다고 뭐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나가서 농사를 하나라도 뚜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세요. 그거 본다 하면 아니 어떻게 지방 같은 건 다 시골이잖아요. 깜깜한데 불빛이 안 새나가겠어요? 아무리 한다 해도 한다 해도 우리 담요 치고 봐요. 아무리 담요 치도 그 불빛을 100%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야 저 못 사는 새끼가 갑자기 불이 켜졌네 저 집에. 참 뭐하냐 이렇게 안 보겠어요? 그래도 저기 해상 같은 경우에는 지방 그 국경연선이랑 네 그렇죠. 발전기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있어요. 또 집들이요. 많진 않죠. 그래도 연미 씨도 자간 그래도 도시에서 조금 살았잖아요. 예, 그래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배는 그런 데는 얼마나 더 험하고 갔어. 아니 세상 못 사는데 불빛 나와봐요.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거기 다 담당 그 경찰이 있는데 야 저놈의 집은 다도 불하는데 왜 저 집만 불이 있냐? 자가 못 살던 애가 어디서 저렇게 났지? 벌써 그렇게 다 이 다음에 그게 신고치가 돼서 다 조사하거든요. 그러면 너 돈은 어디서 났지? 네가 뭘 보니? 이렇게 다 튀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평양은 달라요. 평양이라도 전기도 오고 그런 인프라가 많이 잘 돼 있잖아요. 평양시도 솔직히 웬만한 집은 다 이제 컴퓨터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도 좀 오고 좀 어떤 컴퓨터가 있어요? 막 이게 D가 배가 크게 나온 옛날 컴퓨터 있어요? 아니면 아니죠. 이제 북한도 이제 다 발전해서 이제는 다 뭐 이거 중국식 LCD로 된데 그냥 그 태블릿 PC를 넣었는데 요즘 태블릿 PC도 많이 안 나요. 왜냐면 너무 검열이 심하게 와가지고 요즘 그런 거 안 넣고 오히려 이제 노트북을 선호해요. 아니 노트텔이 아닌 노트북이에요. 노트북하고 노트텔 두 개 다 요구하는 거죠. 예. 노트텔은 다른 거잖아. 영상 보는 거고. 그렇죠. 영상만. 그렇지만 이제같이 같은 뭐 조금 내가 노트북도 살 수준이 못 된다 하는 사람들은 노트텔이 더 많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노트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검열 받다 하면 치우기 편안하잖아요. 깜추기도 좋고. 그래서 요즘은 집에다는 여기서 우정 2개를 사요. 그래서 태블릿 PC하고 노트북을 싸거든요. 그래서 우정 집에다 그것만 놔요. 그럼 검열 왔을 때 검열용으로 꺼내놓는 컴퓨터가 따로 있어요 이제는. 뭘 검열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문서 안에?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 검열 다닐 때 다 컴퓨터 아는 애들이 거기 동원되죠. 그러면 이제 자료를 찾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영상 파일 같은 거 MP4. 우리 이제 뭐 파일들 보면 파일 방식이 있잖아요. 형식이. 그러면 영상이 대체로 AVI 형식 파일이 있고 또 DAT라고 다트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MP4라는 파일. 그러니까 이 파일만 이런 흔적이 뜨면 넌 분명히 영상을 봤다. 그러면 이 영상이 뭔지 출처를 찾아요. 근데 이제 만약 없으면 얘네가 이제 그 USB에다가 컴백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다녀요. 그걸 복구하는. 네, 근데 복구하는데 어떤 거는 영상을 복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안 돼요. 그러나 제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목이 딱 이제 그 뭘 봤다는 제목이 딱 뜨는 거죠. 영상은 안 떠도. 근데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전문하는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너무 복잡해요. 하드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럼 그 파티션을 엄청 훌크렸다 놔야 되거든요. 그럼 컴백에도 안 돼요.
우리 이제 뭐 하드 디스크 보면 뭐 네. C, 뭐 D 이렇게 해서 파티션을 가르잖아요. 네. 쪼개잖아요. 하드 디스크 용량을. 근데 이거를 합쳤다가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컴백이 일치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 상태에서는 만약 하면 컴백이 다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해봐. 내가 언제 그거 매번 언제 검열을 올 줄 알고 매번 그렇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검열용 피스를 저래 넣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언제 계속 맞춰요, 그걸?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수록 그럼 컴퓨터 그 시스템도 다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려면. 초기화 거의 막 되게. 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오히려 차라리 검열용 컴퓨터는 넣고 실제 한국 영화 보는 건 따로 챙겨 놓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정말 치사하게 가가지고 네? 복구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막. 근데 뭐 왜냐면 북한이 요구가 그겁니다. 북한이 왜 정치범 수용소가 많고 왜 국가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왜 다른 나라 같은 건 그렇잖아요. 내가 범죄를 범했어. 뭐 국가에 불만을 품었다 해도 한 사람만 치잖아요. 그 당사자 한에서만 처벌하고 죽이잖아요. 신뢰도에서 죽였다 해도 가두고 살려놨어요. 한국이 보세요, 실제. 자, 신뢰도 한국을 들읍시다. 한국 뭐 이제 시청자분들이 좋아 안 할 수도 있지만, 자, 전두환이 때 만약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그 나라를 반대해서 데모한 애들 만약 가족 8촌까지 다 죽여봐. 지금 그 5.18이 뭐 전두환이 죽이지 않은 세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죠. 당연히 없죠.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의 실수가 오히려 당사자만 처벌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아마 그 세력들한테 지금 당한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당한 거죠. 줬잖아요, 저거. 그러나 만약 북한처럼 그때 그 세력을 5.18 세력을 만약 김씨가가 다 죽였다 해봐서 다시 몇십 년 일어나도 우리 5.18 사람들을 원을 잊지마자 데모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씨까지 말이에요. 그렇죠. 북한이 바로 그렇게 통제를 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어느 마을이나 5대 이제 사는 지역에서 불순분자가 나왔다. 국가품. 그 가족 10촌. 한 살이든 그게 뭐 용살이든 애기까지 다 수청해 버려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복수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응? 그래서 일실에서 연민 씨가 뭐 학생 운동하다 죽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빠든 그 형제가 칼을 품고 있다가 이제 제도가 바뀌고 이제 때가 오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때 사건을 두쳐서 막 이게 인권에 알리고 막 이럴 수 있잖아. 북한은 알릴 사람이 있나? 다 죽었어. 그 사건을 알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를 이어서 알릴 사람도 없고 데모할 사람도 없어. 그리고 또 그런 걸 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겁을 먹고 못 하는 거예요. 하고 봐도. 내가 나 하나 때문에 내 일가족 모든 효력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혼자제가 엄청 무서운 거죠. 응? 그러니까 이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인재가 우선 없고 인재가 없어서 쿠데타는 뭐니까요. 그것도 인재가 있다고 해도 힘이 약해요. 응? 이런 신고 체계 이자 같은 이런 연자제 수총. 응?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게 진짜 한국이나 외국 분들은 자꾸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게. 맞아요. 야, 왜 쿠데타 못하냐? 왜 바보냐? 이렇게 맞고 못 사는데 왜 착지 받고 왜 사냐? 일어나라. 왜 혁명 안 하냐고. 한번 가면 북한 가서 직접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아마 시정자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할 겁니까? 누가 대루에서 할 거예요, 이게? 네. 이게 그래서 이 북한하고 한국하고 민주주의 운동이 다른 게 그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쿠데타 폭동 김씨일가는 이걸 추워도 용서 안 합니다. 무슨 용서라는 게 없어요. 일단 반감 품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100번 사정해도 필요가 없어요. 다 죽여요. 네. 일단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넌 또 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용서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뭐 한국은 5.18 운동 때 뭐 죽인 것도 있겠지만 감옥 갔다가 다 풀려줬어요. 형 옥살이하고. 그런 애들이 지금 그렇죠. 그런 애들이 지금 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 잡아가지고 지금 덕지 정권 버리자, 전두환이 죽이자 하면서 지금 거꾸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풀어준 사람한테 당했잖아요. 거꾸로. 아마 전두환이 대통령이 그 사람들 그때 다 죽여버렸으면 지금 아마 이런 문재인도 없을 거야. 아마. 없죠.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뭐 북한 정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듣고 싶은 그런 것들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비디오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네, 봬요. 안녕히 계세요. 네.